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이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수의 이제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올블랙 컬러의 이 캘리그래피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모두 다 캘리그래피 사양입니다. 최고 옵션 사양이고요. 이게 좀 사실 저는 이 그릴 컬러와 차체 컬러가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이런 흰색 컬러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요. 이쪽에는 약간 차콜 컬러라고 좀 짙은 컬러의 그레이 컬러쯤으로 보이는 이러한 차량의 색상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원색적인 색상은 좀 아직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차량의 특성 때문이겠죠. 이 흰색 컬러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네요. 참 오랜 세월을 거듭해서 발전해온 그랜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디자인의 변화도 사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디자인의 변화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았습니다. 각진 형태의 소위 각그랜저라고 하는 그런 차량들이 계속 디자인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 세대부터는 조금 더 각 모델마다 그 디자인적인 특징을 좀 잡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보였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특히나 저는 이 IG 같은 경우, 바로 이 이전 세대 그랜저인 IG의 그 부분 변경, 그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었거든요.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거의 뭐 흡사 풀 모델 체인지 가까운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게 출시될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랜저의 디자인을 좀 엿볼 수 있는 프리뷰 모델로서의 역할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그런 좀 충격 같은 것을 좀 줄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전 모델인 IG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새로운 GN7,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좀 직접 나와서 아마 이거 모터 스튜디오에 오셔서 아마 차량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현대차의 차량에서 봤던 그 디자인 요소들, 그리고 클래식한 이 과거 그랜저들의 이 디자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아주 잘 조화를 시키면서 훌륭한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위쪽에 이 보시면 이 엠블럼 로고가 상당히 평면적인 형태로 이제 본닛 위에 아주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도 크램쉘 타입은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단차가 있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뭐 크램쉘 타입보다는 차량 제작의 난이도 면에 있어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정비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러한 형태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이제 심리스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랜저, 신형 그랜저 디자인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죠. 앞쪽에 전면부에서 보면 하나의 라인을 이게 쭉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3개의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정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정밀하게 이제 조형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형태가 차량의 전면부 폭을 좀 더 넓게 보이게 만들고 굉장히 디지털화된 모습,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랫부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가 거의 뭐 사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는 사실 뭐 스타리아에서 좀 봐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랜저를 보면서 스타리아의 디자인이 너무 떠오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측면으로 오면은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사양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휠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어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량에 봤을 때 뭐 풍절음이 줄어든다든가 공력 성능을 높인다든가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좀 더 우아해 보이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차체의 뭐 강성을 높인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활용을 하면서 뭐 스포티한 감성도 전해주고 있긴 한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을 하면서 차량의 외부를 정말 매끈하게 만드는 이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바람의 뭐 풍절음 같은 것, 외부 소음이 유입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3중 시일이 이 부분에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도드라지게 이게 B필러가 구분되고 있긴 하지만,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옆면이 이제 매끈한 형태로 마감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 컬러, 올 블랙 컬러도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플로팅 타입의 도어 핸들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주요 요소에 이렇게 약간 이제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이 사각 형태를 곳곳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전면부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이 도어 핸들도 그런 모습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량의 후면부에는 정말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내세우고 있는 이 오페라 글라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가 적용됐었죠. 사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금 루프에서부터 벨트 라인까지 쭉 내려와 있는 오페라 글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쉽게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보통 이제 작은 크기로 마련되어 있고 이 뒤쪽에 2열의 뭐 개방감을 높이는 용도로 가볍게 사용되고 있긴 한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오페라 글라스 자체도 이제 디자인 요소로서 그냥 중요하게 조금 포인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 기존의 그랜저의 특징을, 디자인 특징을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랫부분입니다. 요 아랫부분에 플라스틱 몰딩, 검은색 몰딩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1세대 그랜저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 특징이었습니다. 1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이 몰딩이 조금 더 위쪽에 이제 존재했었죠. 그리고 수평 형태로 차량에 조금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했는데, 이 그랜저 같은,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역동적인 라인을 만들어내는,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이러한 라인을 통해서 역동적인 측면부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프 라인도 굉장히 독특하죠. 차량 객실의 내부 공간에, 뭐 헤드룸 공간에 충분히 여유를 두면서도 이 뒤쪽까지 쭉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루프 라인을 보여주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아한 이 루프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페라 글라스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량의 그 유려한 외관의 디자인, 그리고 객실 내부의 실내 공간을 좀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이제 연비가 나오고 있는데, 복합 연비가 11.2로 나오고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18까지 올라가지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km/L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블랙 컬러의 차량에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트렁크가 열리고요. 뭐 적재 공간은 차량의 길이가 좀 길어진 만큼 적재 공간도 아주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킷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 자체는 굉장히 깊고, 또 이쪽 앞부분의 높이도 상당히 높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실내 컬러가 있습니다. 완전히 뭐 짙은 브라운 컬러라든지 블랙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색상의 실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색상이 가장 좀 마음에 드네요. 약간 좀 밝은 계통의 브라운 컬러와 아이보리보다는 조금 더 노란 빛이 도는 이 부분인데요. 이런 색상의 조합으로 된 이 차량의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디자인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을 보면은 이게 시트 메모리 기능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글라스 도어 버튼도 뭐 이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아래쪽에 포켓에는 작은 물병 하나가 좀 들어갈 정도이긴 한데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뭐 당연히 뭐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시트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헤드레스트 부분이나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 뭐 허벅지 지지해주는 부분도 품에 좀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레버를 조작을 해서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안마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안마 기능 적용되고요. 자,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겠죠. 이제 원스포크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뭐 구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냥 3스포크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세대 그랜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아래쪽이 살짝 이제 D컷 형태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각각 스티어링 휠 좌우에 이제 조작부가 마련되어 있고요.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이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실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 뒷차 계기판과 이제 뒤쪽에 후방, 지금은 화면에 후방 카메라가 좀 작동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해상도 자체가 뭐 이렇게 또렷하진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 하지만 뭐 후방 시야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신 그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뒷차 계기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도 뭐 내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 조금 차별화가 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모니터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10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의 이 공장치를 위한 이 버튼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메뉴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뭐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이런 식으로 실내 온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뭐 오토홀드 버튼이라든지 뭐 후방 카메라 버튼들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터치감도 이렇게 아래쪽에 햅틱 반응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을 줄이고 이렇게 공유장치를 구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튀는, 갑자기 이제 모니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튀는 디자인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뭐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다이아 형태의 기어 노브가 이제 보통 뭐 이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랜저의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아이오닉에서 봤던 것처럼 스티어링 휠 뒤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태가 상당히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오닉의 사이는 조금 동그랬던 이 기어 노브 형태보다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제 조작하기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뭐 실내 대시보드의 이런 소재 질감, 뭐 마무리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어떤 차량들과 비교해도 이 상위 뭐 수입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뭐 뒤처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요. 기어 노브가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을 좀 확보하게 됐죠. 아래쪽에 약간 우드 소재로 보이는 이런 소재와 뭐 가죽 소재,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만지는 곳마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센터 콘솔이 아래쪽의 부분도 천으로 마감되어 있고, 뭐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보통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의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수입차 고급 뭐 대형 세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소재 고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좀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을 열면 이제 컵홀더가 나오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팝업되는 형태로 컵홀더가 조작됩니다. 또 이 부분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약간 나무 소재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질감도 느껴집니다. 앞쪽에는 USB 포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처음 보는 형태의 포트가 있네요. C타입의 포트긴 한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포트로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물론 충전도 됩니다. 오로지 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네요. 이런 것들도 나름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좀 넓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트레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의 각도도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에서 봤던 그 눕는 시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한 이 시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에르고모션 시트도 다 그랜저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전장이 이제 휠베이스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전장도 길어진 만큼 이 2열 공간이 더욱더 넉넉해졌습니다. 일단 시트,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계 모두 조절하고 있고요. 캘리그래피 사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옵션까지도 모두 다 지정되어 있고,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고 있죠. 2열 시트 역시 굉장히 좀 몸을 잘 감싸주는 이런 형태의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앉아보면요. 일단 뭐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제가 키가 170인데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에서도 뭐 주먹 하나 이상의 머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USB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된 경우에는 2열의 중간쯤까지 이 루프가 마련이 되고 있어요. 좌우 넓이라든지 길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개방감을 주는 데는 충분한 크기이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좀 더 클래식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헤드레스트의 형태인데요. 흡사 이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처럼 얼핏 보일 수도 있는 이런 헤드레스트의 뭐 기둥 지지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게 도어 트림 위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굉장히 묵직하네요. 이 부분에 보면은 뭐 오디오 조작 버튼류도 마련되어 있고,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8도 정도 움직입니다. 사실 뭐 8도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이 뒤쪽에 등받이가 기울게 되죠. 직접 앉아보시면 이 상당히 좀 편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허벅지 지지해주는 부분도 살짝 올라와서 이 앞쪽에 이 조수석이 움직이는 이 에어모션 시트에 뭐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트 포지션을 2열에서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뭐 사실 뭐 그랜저 가지고 이전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트 포지션 만들어주고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는 뭐 위치하고 있지 않네요. 어쨌든 이 2열 시트의 각도 조절도 굉장히 좀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키스로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이 신구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우러진 차량이 그랜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기존의 현대차가 보여줬던 최신 기술들이 잘 녹아져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과거의 그랜저의 클래식한 디자인의 특징들을 아주 잘 오마주해서 좀 신모델에도 좀 적용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뭐 어색하지 않고 특히나 이 소재의 고급감, 촉감에서 오는 이 부드러운 느낌, 고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차량이 신형 그랜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신형 그랜저 만나봤습니다. 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실내에서의 고급감 이런 부분은 뭐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뭐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도 당연히 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몇몇 인포테인먼트 기능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차량의 기능을 좀 개선시키는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뭐 지금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뭐 레벨 3 수준의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도 뭐 차후에는 뭐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의 뭐 주행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도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좀 개선을 좀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그다음에 3.5 가솔린, 그다음에 1.6 하이브리드, 뭐 LPG 모델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파워트레인은 기존에 출시됐던 선보였던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소폭의 뭐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이 좀 더해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파워트레인은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봐도 조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인상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선? 뭐 이 정도 가격 인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죠.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실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가격 인상 폭은 좀 적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선방을 좀 잘한 것 같고요. 사전 계약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0만 9천 대가 지금 발표 시점에서는 10만 9천 대가 지금 사전 계약 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아마 지금 계약을 하셔도 차를 받는 데까지 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인증 절차가 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끝나고 이제 출고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러니까 15일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첫 차 받으시는 분들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 하드웨어적인 변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그랜저의 이전 세대 모델들의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좀 이어오려는 노력이 좀 덧대어져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출시된 그랜저가 나름의 조금 가치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곧 아마 시승 기사도 준비될 테니까요. 그때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트로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